자, 건설 안전기술 핵심 문제,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적중예상 기출문제 제3강 토공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51번부터 이어집니다. 51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토사 굴착 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기울기 기준 문제는 우리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 기울기,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이 22년 시험부터는 개정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개정된 기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되고요. 과거 기준하고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습지, 우리가 흙의 종류가 습지, 건지, 풍암, 연암, 경암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습지, 건지, 풍암, 연암, 경암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습지는 1대 1에서 1대 1.5 그대로 똑같습니다. 건지는 1대 0.5에서 1대 1. 건지도 똑같죠. 풍암, 연암, 경암이 바뀌었습니다. 풍암이 1대 1, 연암도 1대 1, 경암이 1대 0.5 이렇게 개정이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니까요. 1대 1에서 1대 1.5 습지는 맞죠? 풍암 1대 1, 연암도 1대 1, 건지 1대 0.5에서 1대 1이라고 해야지 맞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개정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 기준 뒤에가 이제 여러분들 해설에가 나와 있습니다. 예, 기준 개설된 기준인데 개정된 기준은 흙과 안반에 대해서 자, 요 부분이 개정이 다 됐습니다. 1대 1, 1대 1, 1대 0.5 요 기준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이런 기준과 다른 옛날 기준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요 기준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2번. 붕괴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굴착면이 무너졌어요. 굴착한 사면이 무너졌어요. 거리가 먼 것은 사면의 경사가 증가했다. 경사가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급해졌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맞죠? 성토 높이가 감소했다. 이건 위험한 게 아닌데요. 성토라는 거 뭐예요? 성토라는 것은 흙을 갖다 부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평지가 있었는데 흙을 이렇게 갖다 부었어요. 그때 이 높이가 감소했대요. 높이가 감소했단 말은 더 위험성이 떨어진 거죠. 붕괴 위험이 없는 거죠.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이니까 이게 지금 거리가 멀다. 공사에 의한 진동 하중이 증가했습니다. 자, 건설 기계들이 막 올라가서 작업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진동이 발생이 되죠. 진동이 발생이 돼서 붕괴될 위험이 있죠. 높이가 증가했다. 두 개가 반대로 되어 있네요. 굴착 높이가 증가했다. 증가한 것도 위험한 거죠. 높이 증가 위험한 거, 높이 감소는 위험하지 않는 겁니다. 위험한 거, 위험하지 않는 거. 답은 2번입니다. 자, 내적, 외적 요인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야 되죠. 우리는 내적, 외적으로 구분하고 내적은 보이지 않는 것, 강도나 토질의 변화 이런 것들은 안 보이죠. 외적 요인은 하중 증가, 높이 증가, 기울기 증가, 지표수의 침투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적 요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요소다라고 해서 외적 요인이다. 별표죠. 예, 이거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53번 토석이 붕괴되는 원인을 외적, 내적 자 바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알고 있는가 물어본 거죠. 나눌 때 외적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 외적 요인이 아닌 것은 이 중에 뭐 있다? 내적 요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제 풀 때 외적 요인이 아닌 걸 찾아가면 내적 요인 찾으면 되죠. 강도, 토질 이야기하고 있는 거. 기울기는 아니고 하중, 진동, 토질, 암질 이런 것들은 눈으로 봐서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4번이 내적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답 4번이네요. 하중, 기울기, 경사 뭐 이런 것들은 다 외부적 요인, 외적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똑같은 내용 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54번 비탈면 붕괴 방지를 위한 붕괴 방지 공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 배토공법. 배토공법. 흙을 배출한다는 이야기고요. 압성토. 흙으로 눌러놓는다는 이야기고요. 공작물을 설치해서 지지하도록 한다 하는 이야기고요. 언더피닝 공법에서 언더피닝. 자,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언더피닝이란 게 뭐냐? 인적 건물. 내가 굴착을 하는데 이 집안을 굴착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굴착을 파낼 건데 옆에 건물이 있더란 이야기죠.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이 내가 땅을 파버리니까 이 건물이 집안에 치마가 발생이 돼서 기울거나 균열이 생기거나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 이 건물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기초를 보강해주는 공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이나 흙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가 비어버리잖아요. 흙을 파내버리면. 그래서 밀려 나오는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공법을 언더피닝 공법, 인적 건물 기초 보강 공법. 인적 건물에 대한 기초를 보강해주고 내가 굴착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언더피닝 공법은 이런 기초 보강 공법이지 붕괴 방지 공법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비탈면이라는 것은 경사면이거든요. 경사면이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언더피닝을 한 게 아니라 인적 건물 기초 보강 공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기초보강공법의 하나다. 그래서 좀 생소하게 보이죠. 언더피닝 공법이라는 게 언더피닝 공법은 기초보강공법의 하나입니다. 자, 건설재해 대책에 사면보호공법, 쉴드공. 자, 쉴드공은 터널 굴착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터널 굴착하는 방법이 하나고 식생공, 잔디 같은 거 심는 거, 나무나 잔디, 뿜어 붙이기공, 쇼크리트, 뿜어 붙이는 것을 우리가 쇼크리트 이렇게 부릅니다. 터널에서도 쓰죠. 쇼크리트라는 거. 터널에서도 쓰고 이 뿜어 붙이기공. 그래서 경사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쏴서 단단하게 지지를 하도록 표면에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관상은 별로 안 좋죠. 자, 블럭공. 여러분들이 이제 경사, 산비탈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콘크리트 블럭, 육각형이나 사각형으로 블럭 같은 걸 끼워 놓은 모양이 있습니다. 그게 블럭공, 이렇게 부릅니다. 자, 사면보호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쉴드공. 쉴드공은 터널 굴착공법의 하나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사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면이 발생이 되잖아요. 사면이 발생이 되면 소일 라일링이라는 것도 있고요. 소일 라일링 공법도 있고 여기다가 이제 잔디나 또는 나무나 이런 것들을 심어서 그것들의 뿌리로부터 지지를 하게끔 하는 공법도 있고 여기다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이제 굳혀버리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콘크리트 블록들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이쁘게 외부에서 볼 때 외관상 좀 낫죠? 외부에 콘크리트 블럭을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이 사면 보호공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쉴드입니다. 쉴드, 터널 굴착 공법의 하나로서 이제 터널을 뚫을 때 이 앞에 있는 쉴드 부분이 회전을 하면서 흙을 갈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쉴드공은 주로 이제 안반 지반이 아닌 터널을 뚫을 때는 쉴드공이나 또는 TBM이라는 터널 보링 머신이라는 공법을 사용을 해서 터널 굴착하는 공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는 거죠. TBM, 쉴드공 두 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 굴착 공법이죠. 터널 굴착하는 방법에 기계 굴착의 종류가 쉴드, TBM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근데 집안이 터널을 뚫으려고 하는데 안반이 막 있어요. 안반이 있고 그러면 얘들이 그 안반을 깨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발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발파 공법을 많이 쓰고 있죠. 안반층이 있을 경우에는 발파 공법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56번입니다. 토속 붕괴 방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만 말뚝을 박아 집안을 강화시킨다. 좋을 것 같아요. 토속 붕괴를 방지해서 말뚝을 박아주는 것. 활동 가능성이 있는 토속은 미리 제거를 한다. 좋은 말입니다. 떨어질 것 같으면요. 미리 치워버리는 게 좋다는 이야기고 지표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배수시키고 지하수위 저하를 위해 수평 보링을 하여 배수시킨다. 좋습니다. 흙 속에 물이 있는 것은 집안의 강도에 있어서는 집안의 지지력에 있어서는 좋지 않습니다. 흙 속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물의 중량도 부담을 해야 되고 또 물 때문에 이 집안의 강도가 떨어지는 반대로 생각하면 집안의 강도가 떨어지는 거죠. 하중이 증가해서 무너지려고 하는 성향이 커지기 때문에 활동에 의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비탈면 번면의 상단을 다진다. 이게 틀렸어요. 하단을 다져야 됩니다.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사면이 무너지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이 하단을 다져야지
상단을 다지는 것은 하단이 약하면 무너지기가 쉽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는데 하단이 튼튼해야지 위에 흙을 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단을 다진다가 아니라 하단을 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단을 다져야 한다. 57번. 토사붕괴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 지보공 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부재와 거리가 먼 것은. 자, 흙막이 지보공은요. 흙막이 벽은 엄지말뚝을 받고요. 엄지말뚝을 받고 그 다음에 널판을 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된 거 많이 보셨죠? 가장 이제 흔하게 보이는 거죠. 그럼 반대편에도 똑같이 있겠죠. 똑같이 있겠죠. 근데 이 흙막이 벽이 뒤쪽에 뒤쪽에 있는 흙에 의해서 이게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재하고 이 부재에 이렇게 버팀대를 댑니다. 버팀대를 대고 이 버팀대를 대기 위해서 띠장을 댑니다. 또 철골 부재를 띠장을 대서 이 띠장에다가 버팀대를 또 대겠죠. 이렇게 돼서 서로 또 이 버팀대끼리도 잡아줍니다. 또 가세도 설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세도 설치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엄지 말뚝이 있어야 돼요. 말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널판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버팀대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로로 들어가는 것을 띠장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비계에서도 띠장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띠장이라는 것도 들어가게 됩니다. 턴버클 4번이 우리 흙막이 지보공 설비다. 흙막이 지보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턴버클은 주로 이제 긴장을 시킬 때 사용하는 거죠. 와이어로프, 체인, 철사 등의 텐션 유지를 위하여 사용된다. 아이언, 훅령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턴버클, 긴장, 텐션 유지 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흙막이 지보공은 엄지말뚝, 널판, 그 다음에 버팀대, 그 다음에 띠장, 또 가세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흙막이 지보공의 안전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조치. 굴착 배면에 배수로를 미설치. 미설치라고 하면 안 되죠. 미가 잘못됐죠. 설치라고 해야 되고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립도의 작성. 이게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할 때, 흙막이 벽을 세울 때의 조립도 작성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보공에 대한 조사, 점검 철저히 한다. 그래서 수시 점검, 정기 점검 사항이 있죠. 흙막이 지보공의 점검 사항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된다. 검사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흙막 굴착 배면이라는 게 어디예요? 굴착을 이렇게 했잖아요. 흙막이 벽을 이렇게 세웠어요. 흙막이 벽을 세웠으면 여기 이 면이 굴착면이에요. 그러면 흙막이 벽 배면은 이쪽입니다. 이 부분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물에 의해서 히빙이나 보일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뒤쪽에는 배수로를 설치해서 물을 배출을 잘 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배수로 미설치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안 좋은 의미가 됩니다. 흙 속에 물이 들어가면 좋다 안 좋다? 무조건 나쁜 영향을 준다. 우리 토공사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안전성을 저하하게 된다. 59번입니다.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흙막이 지보공의 점검사항,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 상태. 첫 번째 항목이죠. 우리 교재에서는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의 상태. 두 번째 항목입니다. 버팀대 기납의 정도. 세 번째 항목 맞죠? 굴착 깊이의 정도가 아니라 치마의 정도죠. 치마의 정도. 이렇게 해서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가 우리 기본 이론에서 소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굴착 깊이의 정도 1번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죠. 자, 답은 1번입니다. 치마의 정도라고 써야지 깊이의 정도가 아니다. 자, 흙막이 지보공에서 네 가지 항목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실기시험 볼 때는 실기시험에도 쓰라고 나온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 뭐하고 좀 헷갈린다 그랬어요. 터널 지보공의 정기점검 사항하고 헷갈린다 그랬어요. 헷갈린 게 아니라 오히려 좋게 생각하면 비슷하잖아요. 1번은 그대로 써도 되고요. 흙막이 지보공도 터널 지보공에서도 수시점검 사항이 1번 항목 그대로 있어요. 2번 항목은 뭐가 다르다 했어요? 부재의 기납의 정도죠. 부재의 기납, 버팀대는 흙막이고 터널일 때는 부재의 기납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터널에서는 뭐가 빠집니까? 터널의 접속부, 교차부, 부착부 이 중에서 하나가 빠지죠. 그래서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가 빠지고, 그 다음에 치마의 정도가 아니라
기둥 치마의 유무와 상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기둥 치마의 유무와 상태. 그래서 터널 지붕공하고 흙막이 지붕공하고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접속부, 부착부가 빠진 것 같아요. 부착부가 빠지고 교차부 이렇게 들어가네요. 거의 유사하니까 여러분들이 터널 지붕, 흙막이 지붕 구분해 놓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60번. 흙막이 공법을 흙막이 지지 방식에 의한 분류. 자, 여기서는 지지 방식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 방식에 의한 분류로 나눌 때 다음 중 지지 방식에 의한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자, 흙막이 공법에서 흙막이 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흙막이 벽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흙막이 벽이 만들어졌으면 이 흙막이 벽이 뒤에 있는 토사에 의해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지를 하라고 뭐 한다 그랬어요? 버팀대 된다 그랬잖아요. 버팀대. 이것을 스트러트, 버팀대를 댄다. 그래서 버팀대로 안 무너지게 지지하고 있죠. 이 흙막이 벽을 지지하는 게 버팀대로 지지하면 버팀대식 흙막이 공법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지지 방식은요. 지지 방식은 버팀대를 사용해서 지지하고 있으니까 버팀대식 흙막이 공법. 또 요 뒤쪽에다 앵커를 박으면 앵커라 있죠. 어스 앵커. 어스 앵커식 흙막이 지붕공법. 그 다음에 혼자서 서 있으면 뭐였어요? 자립 흙막이었죠. 자립 흙막이. 이런 거 없이 버팀대나 어스 앵커 없이 혼자 서 있으면 자립 흙막이 공법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흙막이 벽을 지지하는 방식에 의한 분류고요. 구조에 따른 분류는 자 H 파일을 썼냐? 그러면 H 파일 공법. 지하 연속벽을 만들었냐? 콘크리트로 지하에 총공을 해서 여기다가 콘크리트 기둥을 다 형성을 하는 거. 지하 연속벽을 만들었냐? 그러면 지하 연속벽 공법. 그리고 탑다운 공법. 탑다운 공법. 상하 동시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말로는 위에서 아래로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밑에서부터 기초 만들고 1층, 2층 이런 데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탑다운 공법은 상하 동시 작업이 가능하도록 지하를 먼저 구착하고 안정화시킨 다음에 상하 동시 작업을 실시하는 공법을 상하 탑다운 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 지지 방식을 물어봤으니까 이 중에서 하나가 답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버팀대식 흙막이 공법이 지지 방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자, 지지 방식에 의한 분류를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 방식. 또 이렇게 뭐 하우스 앵커도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뒤쪽에 지표면에다가 이렇게 지지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흙막이 벽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표면에다가 지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 또는 요 집안에다가 수평으로 어스 앵커는 되게 경사졌잖아요. 근데 뒤쪽에다가 이렇게 지지하는 방식. 이것을 우리가 타이백 이렇게도 부릅니다. 타이백 이렇게도 부릅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스 앵커 이렇게 하면 대표적인 공법이 됩니다. 지지 방식 한번 봐보시고요. 흙막이 벽이 안 넘어지게 하는 걸 지지 방식이라고 하고 흙막이 벽을 구축하는 것을 구조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벽을 지지하는 거냐, 이 벽을 어떻게 어떤 구조로 한 거냐, 콘크리트로 하냐, 엄지말뚝을 박아서 하냐, 또는 뭐 탑다운 공법 지하 연속벽으로 하냐, 이런 것들이 전부 구조에 의한 분류죠. 흙막이 벽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 이거고, 지지가 어떻게 됐냐는 뭐로 지지하냐 이런 취지니까요. 자, 1번이 답이 됩니다. 61번. 흙막이 가시설 공사 시 사용되는 계측기 설치 목적입니다. 지표 치마계, 말의 제목 잘 보세요. 이 계측기 이름을 보면 치마계니까 치마량 측정합니다. 수위계니까 수위를 측정합니다. 지하 수위를. 하중계면 하중을 측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건데, 상부 적재하중, 위에서 누르는 하중을 측정하냐, 우리가 말하는 이 하중계라고 부르는 로드셀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로드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로드셀은 버팀대가 있습니다. 버팀대에 로드셀을 설치해서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축하중을 측정하죠. 축하중이란 것은 압축력, 인장력을 말합니다. 압축력, 인장력이지 적재 하중의 변화를 측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로드셀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중 경사계, 지중의 변이를 측정하는 것을 지중 경사계라고 부릅니다. 3번이 잘못됐습니다.
하중계는 버팀대의 축하중 측정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62번입니다. 깊이가 10.5m 이상의 굴착의 경우 계측 기기를 설치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전을 예측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계측기의 종류가 뭐냐 물어본 거예요. 수위계 있었죠? 지하 수위 측정하는 거. 경사계가 있습니다. 기울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응력계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해서 응력계를 사용을 합니다. 응력계. 또 하중계 이렇게도 부르죠. 4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진 가속계. 일반적인 굴착 작업 시 사용하는 계측기에는 수위계, 경사계, 뭐 하중계, 응력계, 수위계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죠. 치마계 이런 것들. 4번이 뭡니다.